안녕하세요. 워너비즈핏의 이지입니다. 오늘은 저의 예전 다이어트 썰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예전 영상에서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데 저는 지금의 운동 강사 일을 시작하기 전에 승무원으로 일을 했었어요. 외국 항공사를 다녔고요. 3년 정도 일을 했었습니다. 제가 일을 그만두게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살 때문이었어요. 제가 승무원 입사를 했었을 때는 살이 많이 빠졌던 상태라서 몸무게가 49에서 50kg 정도 나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트레이닝 하면서 간식도 많이 안 먹고 트레이닝이 힘들었는지 하다 보니까 몸무게가 47.8kg까지 빠지더라고요. 진짜 말랐었죠. 그러다가 비행을 시작했는데 코펜하겐으로 가는 제 첫 비행이었습니다. 이제 비행을 하는데 와 이게 일이 진짜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막 배식하고 음료 가져다 주고 막 갤리 정리하고 막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간식 중에 트윅스가 있었거든요. 이만한 거. 그때 저보다 시니어였던 크루가 힘들지? 초콜릿 먹어 이랬는데 아 나 초콜릿 별로 안 좋아해 안 먹어 라고 하고 이제 거절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비행이 끝나가는데 와 그날 인생 처음으로 당이 떨어지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트윅스를 겁나 먹게 됩니다. 그게 제 살찜의 시작? 조짐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사람마다 다른 것 같긴 한데 저는 몸에서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몸에서 음식을 엄청 요구해요. 제가 승무원 하기 전에 크로스핏이라는 운동을 했었는데 이게 엄청 고강도 운동이잖아요. 생각해보면 그때도 운동이 너무 힘들어서 몸에서 먹을 걸 엄청 요구했고 그래서 살이 많이 쪘었던 것 같아요. 저의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운동이나 노동의 양이 이만큼인데 그 이상을 막 넘어서서 저한테 요구를 하니까 몸은 생존에 있어서 위험 신호로 받아들이고 살기 위해 칼로리를 엄청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운동 많이 하지 마세요. 자주 하지 마세요. 식욕 올라서 다이어트 힘들어요. 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그렇게 시작한 비행과 입터짐의 콜라보는 정말 볼수 살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비행은 너무 힘들었고 저는 왜 제가 이렇게 많이 먹는지도 모른 채 음식을 진짜 많이 먹어댔어요. 몸이 어느 정도로 힘들었었는지를 말씀드리면 비행 끝나고 잠이 들었다? 일어났는데 온몸을 누군가에게 구타당한 느낌으로 움직일 수 없을 정도라고나 할까요? 그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어느 정도로 먹었냐면 아직도 생각나는 날이 있는데 비행 끝나고 와서 라면을 우선 2개를 끓입니다. 햄과 만두를 추가해서 먹었는데 1시간 뒤 뭔가 부족해서 비빔면을 또 2개 먹습니다. 근데 또 그게 부족해서 요거트에 견과류 잔뜩 넣어서 먹고 근데 아시잖아요. 요거트 견과류 자극적이지 않아요. 썽이 안 차요. 그러니까 또 부족해서 이제 슈퍼를 가요. 슈퍼를 가서 쿠키류와 아이스크림을 쓸어 담고 숙소에 와서 또 그걸 처먹처먹합니다. 어메이징하죠? 그렇게 점차 살이 찌기 시작했는데 입사하고 6개월 만에 첫 휴가를 받고 한국에 와서 먹고 싶었던 음식을 다 먹고 휴가 후에 첫 비행을 위해 유니폼을 입었는데 유니폼이 이더라고요. 저희 유니폼은 한국 항공사와는 다르게 정말 넉넉하게 입어요. 자켓, 치마 아주 2 사이즈는 크게 입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끼기 시작한 거예요. 문제는 저희는 유니폼을 타이트하게 입으면 안 되는 회사예요. 아무래도 중동 회사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매번 비행 전에 브리핑 때마다 그루밍 체크라고 해서 유니폼이랑 화장 체크 이런 걸 봤는데 그때부터 유니폼 지적을 받기 시작했어요. 유니폼 꽉 낀다, 유니폼 늘려라 막 그러면서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살 빼면 되지 라고 하면서 유니폼을 안 늘리고 살이 안 빠지니까 버티다 유니폼을 늘렸는데 그것도 끼기 시작하더라고요. 유니폼 꽉 낀다고 비행에서 5%도 된 적도 있어요. 비행 못 가고 사유서 쓰고 그래서 유니폼을 단이 부족해서 늘릴 수 없을 때까지 늘립니다. 수선해 주시는 분이 더 이상 늘릴 수 있지 않다. 너는 이제 이거마저 작아지면 유니폼을 사야 한다 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살이 찌는 와중에 제가 사실 먹기만 했던 건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살찌는데 스트레스를 너무너무 받아서 별별 걸 다 해본 것 같아요. 운동 같은 경우에는 첫 1년은 몸이 너무 힘들어서 할 생각조차 못했었던 것 같고요. 식단하는 다이어트는 자주 했는데 진짜 일주일 가기가 힘들었어요. 비행 끝나면 뇌에서 조절이 안 되더라고요. 그것도 안 돼서 다이어트 한약도 먹었고 한약은 먹을 땐 살이 잘 빠지는데 뒤에 입 터짐이 감당이 안 돼가지고 결국 다시 살찌고
어디에 보니까 아침에 과일식은 마음껏 먹어도 살 안 찌고 그걸로 에너지 섭취가 되니까 식욕이 줄어든다 해서 아침으로 바나나만 주구장창 먹었는데 과일은 또 물려서 많이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실패했죠. 살은 계속 쪘고요. 식욕 조절이 진짜 안 됐어요. 물론 스트레스로 인한 식욕 조절이 안 된 것도 있겠지만 이게 제 생각에는 저의 몸의 레벨에 안 맞는 노동 강도가 폭식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결국 64kg까지 나갔습니다. 키는 162입니다. 이게 살이 입사하고 거의 16kg가 찐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존감이 진짜 바닥이 돼요. 식욕 조절을 못하는 나한테 화가 나기도 하고요. 왜 그걸 못 참을까? 왜? 약간 이러면서 폭식해보신 분들이나 다이어트 자주 실패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돌고 돌아 깨달은 건 식욕은 내가 참을 수 있다고 참아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단기간 아니면 어떤 목표나 이유가 있다면 그때는 가능해요. 뇌가 그 순간만큼은 이성이 식욕을 누를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바디 프로필 전날에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미친 듯이 좋아하는 음식이 먹고 싶지만 참을 수 있는 그런 종류예요. 근데 그 참을성은 영원하지 못해요. 언젠가는 먹고 폭발하게 됩니다. 나중에 식단 얘기를 자세히 할 일이 있겠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음식을 참는 다이어트를 그만해야 폭식을 그만둘 수 있어요. 폭식 때문에 고통 받으시는 분들은 이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비행 첫 1년 동안은 일을 그만둬야 하나 고민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크로스핏 하면서 살쪄서도 60을 넘은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훌쩍 넘긴 64라니. 암담했죠. 그때 살이 너무 쪄서 일을 그만둬야 하나 고민하는 저를 보면 친구는 야 괜찮아 60만 안 넘으면 되지 라고 해맑게 말해줍니다. 야 나 60kg 넘거든? 친구. 미안. 근데 1년이 넘으니까 비행에 조금씩 몸이 적응을 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운동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운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원래 제가 하던 운동이 크로스핏이잖아요. 그래서 막 크로스핏 스타일의 힘든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면 칼로리 소모가 높으니까 살이 잘 빠질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크로스핏 할 때 생각해보면 그때 뚱뚱했잖아요. 생각을 못했죠. 근데 그거 아세요? 몸의 순환이 잘 안 되는 분들은 크로스핏 스타일의 운동을 하면 안 돼요. 순간적으로 근육의 힘을 팍팍 끌어 쓰는 그런 스타일의 운동? 굳이 말하면 인터벌 같은? 그런 건 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이게 몸이 순환이 안 된다는 건 몸이 엄청 잘 붙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운동이 칼로리 소모는 많을지 몰라도 펌핑이 잘 되고 줄어들지를 않아서 땡땡하게 근육이 있어 보이는 채로 몸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운동 진짜 힘들게 하고 나름 식단도 하는데 살은 잘 안 빠지고 오히려 남들이 보기에는 몸이 커져 보여요. 내가 내 몸 라인을 보면 정리가 된 것 같은데 남들은 보면 어우 요즘 운동 열심히 하나 봐? 몸 왜 이렇게 커졌어? 라고 말해줍니다. 그럼 또 좌절이죠. 아 왜 살 안 빠져? 짜증나. 이런 분들, 저 같은 분들은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몸의 순환이 잘 되게 만들어주고 몸의 펌핑을 많이 유도하지 않는 스타일의 운동을 하셔야 돼요. 폼롤링 같은 근막 이완이나 스트레칭 혹은 무게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스타일의 운동이요. 제가 S&P를 사랑하는 이유가 이 모든 것을 충족해주는 운동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땀을 많이 나게 하는 적당한 강도의 유산소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고강도 안 돼요. 힘을 막 끌어다 써야 되니까. 아무튼 그걸 그 당시에는 몰랐기 때문에 식단과 운동을 병행해도 빠지라는 살은 안 빠지고 몸만 엄청 땡땡해지더라고요. 더군다나 저는 비행기 이착륙을 거의 매일 경험하잖아요. 근데 그게 기압차 때문에 몸이 엄청 붓거든요. 어느 정도냐면 비행 전에는 넉넉했던 자켓이 착륙 후에는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어요. 비행 동안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도요. 그러니까 저는 안 그래도 몸이 잘 붙는 체질인데 비행 때문에 더 부었었고 근데 또 운동을 몸이 펌핑되는 스타일의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살이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었죠. 또 그러니까 살이 안 빠져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과식, 폭식하고요. 지금 생각하면 되게 안타까운 순간들이 많아요. 살 빼야 돼서 식단해야 되니까 비행 목적지에 도착해서도 안 나간 적이 진짜 많아요. 왜냐면 나가면 고칼로리 먹을 테니까. 그래서 도착해서 먹을 닭가슴살 볶음밥 챙겨서 비행 다니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웃긴 게 그래놓고선 비행 끝나고 카타르 다시 오면 거기서 폭식해요. 그리고 또 자책하고 이런 일상들의 반복이 쌓이면서 자기 혐오도 늘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지쳐갔던 것 같고요. 그게 쌓여서 3년을 꽉 채우고 그만두게 됩니다. 근데 다이어트 반복하시는 분들 중에서 저 같은 분들 진짜 많으실 거예요. 다이어트, 식단한다고 내가 지금 사는 현재를 즐기시지 못하시는 분들. 어제까지 폭식해놓고 오늘부터 다이어트 해야 되니까 약속 취소하고 친구들도 안 만나고
점점 집에만 있게 되고 그러다 또 떡볶이 시키고 피자 시키고 많이 먹고 또 후회하고 차라리 친구들 만나서 먹고 싶은 거 먹었으면 정신적으로도 식단적으로도 오히려 나았을 거예요. 그쵸? 여러분, 제가 이제 와서 깨달은 게 뭐냐면요. 다이어트 때문에 나의 일상을 버리는 일을 그만하셔야 합니다. 내가 친구들 안 만난다고 살이 빠질까요? 결국엔 나중에 집에서 혼자 더 먹어요. 아시잖아요. 그리고 먹으면서 행복하지가 않고 나는 왜 이렇게 의지박약일까? 막 이러면서 내가 너무 싫어지는 거죠. 현재를 사세요. 그냥 가끔 끼어드는 나의 다이어트 방해 요소라고 생각되는 것을 나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어차피 평생 친구 안 만나고 살 것도 아니고 또 그거 안 먹고 살 것도 아니고 한 번 먹는다고 살찌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연예인이나 모델처럼 엄청 마르고 완벽한 몸을 유지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고작해야 우리는 옷 입었을 때 예쁠 정도로 적당하게 날씬하고 싶은 것 뿐이잖아요. 그렇게 현재를 살기 시작하면 자기 혐오를 멈추게 되고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나 자신을 사랑해주면 또 식욕이 떨어져요. 이게 너무 신기한데 그렇더라고요. 그게 아니라도 나를 사랑해주고 다독여주려고 해주세요. 그 누구도 나보다 나를 더 이해해주고 나를 사랑해줄 수는 없을 거예요. 나만 이해하잖아요. 그 감정, 내 식욕, 내가 왜 이렇게 못 참는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그때 너무 먹고 싶었거든.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았거든. 그쵸? 현재를 살고 가끔 오는 변수를 허용해주고 먹고 싶은 거 적당히 먹으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운동을 하기 시작하면 비로소 마음의 변화와 더불어 몸의 변화도 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지금 그렇거든요. 먹고 싶은 거 먹고 적당히 운동하고 사는데 맨날 다이어트에 집착하면서 닭가슴살, 고구마 먹고 살았을 때보다 훨씬 날씬하고 행복해요. 기회가 되면 다음에는 식단과 운동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